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야초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날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세차게 불면서 눈보라가 제법 휘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조금 오지만 이런 날씨 속에도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될란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집 뒤쪽으로 산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이 산책 가자 이리 와. 날씨가 얼마나 차가우면은 머리가 띵합니다. 지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김율 선생님께서 10만원, 박종임 선생님께서 10만원, 그리고 청경덕 선생님께서 5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희 진돗개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의 이 개들을 보고 진돗개 순종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돗개를 평할 때 모색이나 체형이나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순종인지 잡종인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하나같이 외모에 근거를 두고 순종 여부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품으로 좀 진돗개의 순종 여부를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진돗개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 형상이 비슷하고 진돗개다운 성품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진돗개다운 개라면은 어떤 진돗개가 진돗개다운 개 같습니까?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저 개는 순종이다, 저 개는 잡종이다 라고 이렇게 판별을 하는데 과연 순잡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전문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남의 개를 순종이다 잡종이다 라고 이렇게 판별을 하려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이 보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남의 개를 판단을 한다는 게 애견가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눈이 찢어지면 일본개 잡종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 혓바닥에 점이 있으면은 차오차오 잡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혓바닥에 점이 생긴다는 것은 이 전부 멜라닌 색소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순종 진돗개도 황구에게도 백구에게도 내눈박이에게도 혓바닥에 보통 콩알 만한 점은 한두 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전문가께서 기주견이나 홋카이도견이나 시코쿠견이나 카이견과 같은 이 진돗개하고 외형상 유사한 이런 개를 가지고 순종과 잡종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단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분이 계실까요? 옛날 진돗개 사진 몇 장 보면서 몸이 쫙 벌어지고 체구도 작고 다리가 짧고 주둥이도 짧고 머리만 커다란 그런 개를 좋은 개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진돗개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돗개를 오래 키워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대충 알 거예요. 개가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영양 부족이 되면은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개의 스타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옛날에 제대로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 때 제대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진돗개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오늘날의 진돗개를 규정짓는다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요즘 전람회에 입상하는 그런 개의 모습하고 옛날에 그 사진에 나오는 그런 개들하고 모습이 또 좀 달라요. 뭐 전람회 입상하면 좋은 개입니까? 사냥 잘하면 좋은 개입니까? 그렇게 진돗개를 순종이다 잡종이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집 뒤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길이 좀 미끄러워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저기 호숫가 쪽으로 코스 변경을 좀 해서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돗개다운 개가 진돗개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형과 구성이 좀 더 진돗개 표준 체형에 가깝다든지 덜 가깝다든지 그런 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진돗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돗개의 키워드는 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돗개의 성품상 특징이 보면 뭐 충성심, 귀소성, 청결성, 경계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알고 보면은 야생성에서 비롯된 특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를 훈련을 잘 안 시킵니다. 사회성 좋고 훈련이 잘 된 이런 개를 키우고 싶다면은 그건 뭐 다른 품종을 키우는 게 좋죠. 뭐 진돗개를 왜 키우느냐고. 진돗개는 자연견종입니다. 그런 개한테 훈련이니 사회성이니 이런 말은 사실 거리가 먼 말입니다. 진돗개의 매력이 뭐냐 하면은 뭐니 해도 진돗개는 자연미와 야성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진돗개를 키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진돗개가 진돗개로 유명해진 이유가 뭐 어떤 외형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영리해서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진돗개가 유명해진 것은 오직 성품과 성능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보기 좋고 말 잘 듣는 개는 많습니다. 굳이 뭐 진돗개 키울 이유가 없는 거죠. 자연 생활을 하고 야생에서 사는 이런 야생 동물들 중에 객과 동물들 중에 사냥을 하는데 주둥이가 쭉 빠지지 않고 또 다리가 짧아서 잘 뛰지도 못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까? 또 일본개와 같이 귀가 조그만한 그런 동물이 있습니까? 또 머리만 과도하게 큰 그런 동물이 있습니까? 있다면 살아남기가 힘들겠죠. 진돗개라고 하면은 좀 자연견종답게 자연스럽고 좀 수더분하게 이렇게 생겨야 그게 좀 진돗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풍아, 소풍이는 언제 봐도 막 파이팅 넘칩니다. 산이도 지금 막 뛰고 싶어서 미치네요. 야생에서 사냥감을 쫓아서 멀리까지 추격을 갔다가 다시 무리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도 생존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적으로부터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냄새도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가서 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야생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이 너무 차서 손이 지금 굉장히 시렵습니다. 지금 개들이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냄새를 따라서 본능적으로 저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진돗개의 모습입니다. 야생 동물들을 좀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돗개의 성품상 특징을 볼 때 충성심이 굉장히 좋은 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물론 주인을 좋아해서 따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무리 생활을 하면서 얘들은 서열 관계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무리의 최고 서열이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부 알고 보면 야생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지금 개들이 돌아왔는데 허탕을 한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산이하고 소풍이하고 서열 싸움이 한번 있고 난 이후로는 지금 절대 안 싸우거든요. 가람이 이리 와. 옳지. 지금 가람이를 불러서 좀 서다듬어 주려고 하니까 산이가 질투가 났는지 가람이를 슬쩍 밀어내면서 머리를 저한테 들이밀고 있습니다. 가람이가 황당한지 좀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이렇게 저를 놓고 벌어지는 개들 간의 신경전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손이 조금 시렵긴 하지만은 호수에 이렇게 눈이 오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네요. 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진돗개는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이런 개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돗개가 이렇게 싸울 때는 서열을 정하려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발전기를 맞이한 암컷을 두고 다툴 때 이때 서열 싸움을 심하게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일반 그 투견들이 싸우는 거하고 다릅니다. 눈만 마주치면은 싸우려고 하는 개들은 보면 보통 뭐 일본의 기주견이나 또 핏불이나 이런 피가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싸울 때 상대방의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죽을 때까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로 투견피가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진돗개는 야생에서 살아왔던 원시 자연견종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의 상처를 내가 입혀서 상대가 죽게 되거나 완전히 어떤 상해용사처럼 이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면은 이게 무리에 굉장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이하고 소풍이하고 한 두 번 싸웠지만은 싸울 때 소풍이가 딱 항복하면은 산이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진돗개 순종은 일단 승부가 딱 나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산이는 이제 가라. 가람이 한번 쓰다듬어 줘야 되겠다. 가람아, 가람이 이리 와. 옳지. 가람아, 사랑해. 그래서 저는 진돗개의 야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어서 사회화 훈련이라든지 이런 따로 별도로 다른 훈련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앉아, 기다려, 뭐 엎드려, 가져와 이런 훈련을 저는 별도로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훈련을 자꾸 시키자 하는 것은 진돗개의 야성을 포기하자는 말과 같이 들리기 때문에 저는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뭐 개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뭐 또 사고를 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키우는 방식이니까 너무 공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돗개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진돗개 순종에 관해서 물어보면 10인 10색인 것 같습니다. 다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맨손으로 개줄을 잡고 또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으려니까 손이 시려워서 오늘은 산책을 여기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게
진정한 진돗개의 원종의 모습은, 진돗개다운 개는 어떤 개일까? 그리고 진돗개를 판단할 때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